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 오늘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고객들을 모시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오, 5분, 그렇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페이스북. 그렇죠. 거의 다 아시네요. 그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잘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사례도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의 시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났는데요. 이 친구들이 명함 주면서 너 페이스북 하니? 페이스북에 연결하자 하는 거예요. 전화는 돈이 드니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또 서로 사진 올리면 댓글 달아주고 이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카오스토리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되게 주부들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밴드. 여기 밴드 하시면 밴드 보세요. 다 하잖아요. 밴드. 그죠? 동창생 밴드, 무슨 밴드, 뭐 밴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페이스북을 또 아까처럼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뜨는 게 이제 여기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요즘에 공무원 교육도 많이 가는데요. 공무원분들이 다른 건 안 배우고 싶어도 인스타그램은 배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공무원 교육원이나 여러 구청, 뭐 시청 가셔서 제가 이 인스타그램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예, 인스타그램 이제 지금 한번 깔아보십시오. 네,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인스타그램이라고 설치하셔서 까시면 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요, 개인정보 노출이 별로 안 돼요. 가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 넣고 그냥 건너뛰기 하고 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다른 것들은 막 글들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글들을 막 봐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홍대 맛집 가고 싶다. 그럼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홍대에서 뭐 먹는 사람들이요, 홍대 맛집이라는 해시태그, 우리 샵 표시에다가 홍대 맛집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눌러보면요, 뭐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올라와요. 그거 보고 원하는 데 찾아가서 먹으면 거의 뭐 맛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심사형 SNS를 관심사형. 관심 있는 것만 들어가서 보는 관심 있는 것만. 화장품 사고 싶다? 화장품이라고 치면 화장품에 관련 정보 쭉 뜹니다. 맛집 정보, 무슨 정보, 영화 정보, 그런 정보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고요. 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찰칵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자, 지금 여러분들 찍습니다,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으로 일단 들어가세요. 다 같이 한번 저도 찍고 주위 분들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플레이스토어 설치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인스타그램 딱 누르시고 요 밑에 보면요.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 우리 카메라처럼 생긴 게 보입니다. 얘를 눌러요. 누르고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해요. 동영상을. 자, 동영상.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자, 맨 오른쪽에 동영상을 누르신 다음에 찍으실 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찍어야 돼요. 세로로. 동영상 찍으실 때 세로로 딱 누르시고 누른 만큼 쫙 얘가 찍힙니다. 이렇게. 쫙. 누른 만큼 이렇게 찍혀요.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세로로 뭐 이렇게 멘트 집어넣으면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15초, 딱 15초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딱 눌러요. 화살표. 누르면 설명쓰기 나와요. 설명쓰기에다가 뭐 쓰시면 돼요. 뭐 SNS 홍보 마케팅의 신, 출판기점에 뭐 특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글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해시태그 샵을 넣으면 돼요. 샵 넣고 뭐라고 쓰냐면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쓸게요. 자,
샵 넣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해시태그를 넣어주세요. SNS 홍보 마케팅의 신 넣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샵 넣고요.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쓰시고 오른쪽 위에 이제 체크 표시를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찍은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방법들은 스마트폰 가셔서 인스타그램에서 두 번째 검색창 이거 돋보기 뭐예요? 돋보기? 돋보기 누르세요. 돋보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써보세요. 한번. SNS는 영어로 쓰시죠. 영어로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써보세요. 한번. 해보면 지금 벌써 글이 4개나 올라왔어요. 4개나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찍은 영상도 올라왔고 어떤 분이 또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예. 자, 지금 한 분 올렸네요. 한 분. 우리 팜 니어 스카이님이 올리신 글이 뜹니다. 이렇게 뜨면요. 넘어가지 마시고 꼭 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던 페이스북을 하던 내 거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 앞에 계신 우리 강사님 글 올렸는데 누가 댓글 달아줬어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NS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글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댓글 달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대천에서 오신 김성원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가장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 제 블로그 와가지고 저분에게 뜨거운 박수.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직 딱 3분 올라왔네요. 더 이상 안 올라오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먹을 거를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강연을 찍어서 올리든지 뭐 건물을 찍든지 그냥 찍어서 올리면서 해시태그만 넣어주면 누군가가 검색해서 들어와서 내가 올린 사진과 영상과 이런 걸 보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글자만 쓰시는 분은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내 홈페이지 주소를 탁 써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 들어와보세요. 모바일 홈페이지 넘어올 수 있게. 또 거기다가 전화번호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 써가지고 어쨌든 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게 홈페이지로 오든 뭐 카톡으로 오든 전화로 오든 연락해가지고 내 고객으로 만들든지 누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아 명희님은 떡 만드신 거 열심히 찍어가지고요 올리시면서 샵 이명아 쓰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홈페이지 만드신 거 있잖아요.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마마님 전국장 요즘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하루에 몇 개씩 올리세요? 오, 지금 팔로워가 1,150명이래요. 그렇죠? 이야, 대단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올리세요? 2번 정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양성길 교수님처럼 하루에 4번씩 올리면요. 파워블로거 돼요. 하루에 4번씩 올리면 파워블로거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마케팅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올리는데 이거로 무슨 마케팅이 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데 나는 별로 20, 30대 여성들이 그 관심 없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왜 이게 될까? 그래서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웨덴.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면요. 여기에 Shot it, got it. Shot it, got it. 우리 영어 잘하시는 우리 세 번째 사장님. 샷 25예요. 찍는다. 갓잇은 갓잇. 갖는다. 찍고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찍고 가져라. 어떤 건지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고 가져라. 스웨덴의 올렌스라는 백화점에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그마치 몇 명을 모았냐면 자그마치 9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Åhléns is Sweden's largest chain of department stores. They needed to spread the word about their summer collection to a new audience, the youngsters, a target group traditionally hard to attract for Åhléns.
So we turned to a platform where we could find them and created a game only using Instagram and the screenshot function on their phones. In 3 different Instagram videos, products flashed by in high speed. If you were fast enough to screenshot an item, you got it at half price. To collect the discount, you just posted your screenshot, hashtagged it, and showed it at the cash register. And it worked. People posted thousands of screenshots of Åhléns products and automatically promoted the collection among all their followers and friends. They even started tagging others in the videos to spread the campaign. This way, the old-fashioned coupon became something new and engaging, and made the hard-to-get youngsters visit the store. 자, 요 올렌스라는 백화점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요, 요런 게 표시되어 있어요. 할인율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50%, 30%, 20% 되어 있습니다. 얘를요, 착 찍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한 다음에 캡처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요. 근데 거기다가 해시태그를 올렌스라고 이제 써서 붙이는 겁니다. 올린 다음에 그때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50%짜리 이거 캡처했어요. 50% 해주세요. 그럼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50% 할인. 30%짜리는 30% 할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상들을 캡처해가지고 해시태그에다가 올렌스라는 거 올려가지고요. 자그마치 92만 명. 네, 요 이벤트 하나 가지고요. 92만 명의 팔로워들을 확보했어요. 네, 그럼 92만 명의 팔로워들이 어쨌든 이 백화점에서 무슨 이벤트라거나 할인 행사하면 사람들이 받아보겠죠.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청가자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조개구이 찍어서 올려라 이거예요. 올리는데 거기다가 대청가자 써서 올려라. 그럼 올리면 그 다음에 오면은 또 할인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지인들한테 이제 할인 쿠폰을 보내면은 오면은 또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대청가자가 뭔지 알고 그 쿠폰 들고 찾아오는 거죠. 사장님 저 이거 10% 할인 쿠폰이요? 오케이. 그걸 드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사례, 아까는 이제 해외 사례고요. 이번엔 국내 사례 보세요. 국내는 여러분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알죠? 이니스프리. 거기는 그 녹색이 거기에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이에요. 좋아하는 색깔이고 거기에서 또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의 그린 풍경이나 그린 아이템, 뭐 이렇게 어떤 풀밭을 찍거나 아니면 녹색에 있는 아이템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해시태그 샵 이니스 그린이라고 써서 올려라 그런 거예요. 올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은 안 올리겠죠. 이벤트를 한 거예요. 올려주시면 100명을 추첨해서 100명에게 화장품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옆집 아줌마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야, 그 순이 엄마, 이거 빨리 찍어서 이니스 그린을 올려. 그럼 추첨해서 화장품 준대. 이니스프리 비싼 거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올렸어요. 막 녹색 있는 것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찍어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샵 이니스 그린이라고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이니스프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을 이제 팔로워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마케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 샵 대청가자, 샵 마마인 청국장이라고 올려주세요. 청국장 끓여서 먹든지 김치를 먹든지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거죠. 올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실 때 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프로필, 인스타그램에 프로필이 있어요. 이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필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가보세요. 가셔서 맨 오른쪽에 가면 사람 얼굴 모형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맨 밑에 오른쪽에 가면 눌러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에 가면 내 팔로워가 몇 명인지, 내 팔로잉이 몇 명인지 뜹니다. 네. 팔로워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가가지고 친구하고 싶다고, 너 글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걸 팔로워라고 합니다. 팔로잉은 뭐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막 유명한 여자 배우나 양성길 교수나 뭐 이런 분들 가가지고 나 그대의 글을 보고 싶어요라고 따라다니는 게 팔로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양쪽이 비슷한 게 좋아요. 양쪽이. 우리 저 윤강민님 팔로잉 몇 명이에요? 팔로잉 따라다닌 거? 1090명. 그 다음에 팔로워는
저게 좋은 거예요. 박수. 박수. 저렇게 나만 따라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따라가서 듣고 싶은, 보고 싶은 사람들 가서 글을 받아보라는 얘기죠. 특히 양 교수님 거 들어가서 해보시면요.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옵니다. 이벤트 정보, 경품 정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가면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들을 쓸 수가 있어요. 프로필 밑에. 그 프로필에다가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들, 대청가자, 마마님 청국장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홈페이지 쓰시고, 또 맨 마지막에 그 웹사이트를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 글들을 받아보다가 괜찮네 그러고 눌러보면 홈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홈페이지 보고 와서 뭐 물건을 구매하든 뭐든 하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이거 오형제가 있는데요. 이 오형제 중에서 여러분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얘를 잘 연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SNS로 정말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5가지를 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카페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카페인? 예? 뭐라고요? 카페인? 카페인은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3가지를 카페인이라고 그래요. 카페인.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카페인을 섭취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졸릴 때 한 번 더 카페인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2번씩만 카페인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막 강의 요청이 오고 손님들이 막 연락이 오고 우리 윤강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막 김치 주문이 오더란 얘기죠. 카페인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카페 티였어. 근데 요즘에 트가 잘 안 돼. 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카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이 SNS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아까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스토리든 먼저 여러분의 프로필과 배경화면을 좋은 거로 바꿔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그 커버 디자인 있죠? 위에 커버. 여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줘요. 예를 들어 뭐 외국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은 그거로 바꿔요. 네. 또 오늘처럼 이제 출판 기념회는 이거로 바꿔요. 그러면 제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사진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네. 그냥 뭐 글 쓰면 안 보지만 제 그 커버 바꾸면요. 사람들이 와서 뭐 잘생겼어요. 막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커버 사진을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네. 특히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거 왔을 때 아니면 강의할 때 뭐 조개구이 구울 때 이런 거 찍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그 페이스북의 커버를 한 번도 안 바꾸면 있어요. 5년째. 예. 그러면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거기만 바꿔줘도 이분이 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커버 뭔지 아시죠? 네? 최서영님 메뉴에 나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해시태그를 넣어주세요. 샵 뭐 이명화 명인, 샵 뭐 대청가자 이렇게 꼭 해시태그를 꼬릿말이에요. 꼬릿말. 한국말로 꼬릿말, 영어로 해시태그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영상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오늘 지금 영상 한번 찍어주세요.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영상 올리는 걸 많이 볼지 글자를 많이 볼지 지금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 자, 전부 카메라로 찍으세요. 카메라로. 길지 않게 한 20초만 찍으세요. 제가 멘트하는 거를. 네. 자, 우리 SNS 홍보 마케팅의 신 출판기념 특공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카페인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동영상들을 올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 올리셨어요?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는 또 뭘 하느냐? 그걸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과 글만 올려보세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지. 영상 올린 것들을 더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왠지 영상은 눌러보고 싶어. 너무 길면 안 돼요. 영상의 길이는 1분 30초 이내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1분 30초예요. 1분 30초 이내에 영상들을 만들어서 얘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단 인스타그램은 15초만 올릴 수가 있어요. 올려보십시오. 영상 올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올리시고 자, 그렇죠. 막 올려서 막 나오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좋지만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라. 특히 강사님은요, 영상 자주 올리세요. 유튜브에 많이 올려보세요. 네. 대청가자
우리 그 지글지글 막 그 조개구이 하는 거 있죠? 이거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왠지 가보고 싶어져. 대천에 가서 조개구이 먹고 싶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청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청국장 막 그렇죠. 가마솥에 콩 삶는 거 맨날 올리시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팬클럽이에요. 우리 마마니 청국장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게 훨씬 좋다. 소통하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시간에 올려야 좋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찍으세요. 찍으세요. 네, 요거 찍으세요. 이 올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 7시부터 9시. 응? 출근 시간에. 요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 한번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세요.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만 봐요? 이거만 보고 있어요. 이때. 그때 올리라는 얘기예요. 7시부터 9시 사이에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알리고 싶은 영상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요때 올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 8시 사이. 한 5시 되면요. 엉덩이가 막 드석드석거려. 퇴근해야 되니까. 네, 요 시간대. 요 시간대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건수 없을까? 그래서 다 들어가 봐요. 카페인에 다 들어가 봅니다. 카카오슬이 뭐 건수 없나? 페이스북 없나? 인스타그램 없나? 다 들어가 봐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를 잘 잡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친구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도 많아질 것이고 카카오슬에 친구도 많아질 것이고 될 겁니다. 영상 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글들을 쓰느냐? 아, 교수님, 제가 뭐 SNS 한다고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리뷰. 혹시 인턴이란 영화 보신 분, 인턴, 로버트 드니로 나온 인턴. 손 크게, 역시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 네. 굉장히 문화적인 분들. 네. 인턴이란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랑 또 무슨 해셔웨이 뭐 여기가 나온 영화인데 그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좋은 조언을 얻어서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아주 따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절날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가장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카카오소리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도를 볼까 아니면 인턴을 볼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내 리뷰를 올려주는 거죠. 내가 인턴 봤는데 너무 좋았다더라. 이런 영화 본 것들 아니면 어디 여행 간 것들 음식점에 간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찍어서 올려주면 그분들한테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 올려주세요. 그래서 뉴스.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TV가. 신문도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새로운 뉴스 올려주시는 분들. 이런 것들 보면서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 있죠? 관심 있는 정보들. 그거를 찾아가지고 많이 올려주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큐레이션.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유물을 진열을 잘하거나 미술품을 잘 진열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여행이든 뭐 음식이든 뭐든 뭐 리더십이든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항상 그 자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카페인에 올려주면요. 사람들이 이분이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글이 올라오면 다른 글은 안 보더라도 여러분의 글들은 보고 좋아요와 댓글 달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쓸 때. 제목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목이요. 우리 왜 네이버나 다음 보다가 여기 신문기사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제목에 낚여가지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제목을 아주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오늘 이제 이따가 포스팅 하실 때 SNS 홍보 마케팅의 신과 신라면은 어떤 차이가, 어떤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SNS 홍보 마케팅의 신과 신라면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고 돌아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제목들을 써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봅니다. 제목,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만 열심히 글 올려가지고 왜 사람들이 댓글 안 달아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쭉 들어가서 글만 보지 마시고 좋아요보다 더 좋은 게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좋아요는 뭐 몇백 개 달려있으면 누가 달았는지 몰라요.
근데 댓글 달아주면 꼭 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역시 또 댓글을 또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누가 뭐 오늘 뭐 팀장님한테 깨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랬을 때 위로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요. 우리 뭐 차 한잔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뭐 한번 만나 하요. 이런 식으로 위로의 글들을 좀 올려주면 그분이 평생 잊지 않는 은인들이 됩니다. 이런 소통은 경청하는 거다. 공감하는 거다. 댓글 달아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만 열심히 달아줘도요. 여러분들 SNS 잘하시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고영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올리자마자 정말 10초 안에 댓글 달아줘요. 10초 안에. 궁금해가지고 그분 페이스북 들어가 봤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들어가 봤잖아요. 이건 다음 기수에 수강생으로 옵니다. 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앉으신 미인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걸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오늘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카페인, 뭐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세 개 다? 네. 크게 손 들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스탠드업. 네. 실천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스탠드업. 네. 하시고 뒤로 도세요. 일어나서. 네, 그럼 앉아서. 네. 세 개다가 뭐죠? 카페인이 뭐죠? 실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이 아니에요. 카카오스토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자, 카페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렇죠. 세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보 마케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인터넷이 홍보 마케팅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흔히 SNS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강의할 때는 또 홍보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SNS 홍보 마케팅의 신, 공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많은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 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SNS를 통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깨보는 시간입니다. TV에 광고 내는 것, 그리고 신문에 광고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광고비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실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고 이것은 점점 더 크게 가속도를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오늘 강의만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료예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의 정기 구독률 변화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자그마치 2배 이상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미 2015년입니다. 신문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광고가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전면 광고 들어오는 광고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왜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광고 시장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다가 10조 원의 광고비가 쓰여진다라고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통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광고를 얼마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서 대부분 상장사들은 발표하죠. 그걸 통계를 낸 겁니다. 신문 기사예요. 지금 이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기사의 내용은 여기 안 보더라도 제가 지금 방금 제 저쪽에서 올렸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양성길, 제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양성길의 세계여행이라고 하는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쓴 글이 이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문 기사이지만 그걸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1등이 어디죠? 인터넷. 안 들려요. 1등이 어디죠? 인터넷. 인터넷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KBS, MBC, SBS, 기타 등등 YTN 다 합친 걸 뭐라고 부르죠? 지상파 TV라고 부릅니다. 앞질렀어요,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TV에다가 우리 회사가 나오고 있다 하면 신나요, 여러분들. 그죠? 노인네입니다.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는 거기를 안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TV뿐이 아니라 신문도 안 보는 시대예요. 자, 그럼 신문 볼까요? 신문 몇 %입니까? 17%요. 이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인터넷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전체 시장에서 70%, 80% 차지하죠. 하지만 그들도 지금 힘겨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문이. 여기에 다크호스 등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PP라는 거예요. PP를 한글로 뭐라고 한다고요? 유료 방송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유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크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이게 뜻이 뭐죠?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자, 신문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운이 되는데 굉장히 심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신문을 폐지하는 운동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 나무를 덜 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연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더 신문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문에다가 광고 내는 걸 고집하시려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V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운되어 있죠. TV가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이 돈을 걷어주는 KBS, EBS 있는 대로 살아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예요. 광고 수익이 없어지니까 점점. 이건 이미 트렌드가 잡혀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았어요. KBS나 MBC나 SBS 이런 데가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PP에다가 지금 어떻게 표시해놨어요? 물음표. 모른다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고객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특히 PP는 직접 경쟁을 어디랑 하고 있죠? 지상파랑 하고 있어요. 신문이랑 경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텔레비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TV를 딱 켜면 기존 지상파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연합뉴스의 보도자를 가지고 또 읽어먹기도 하고. 우리가 지상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였어요. 그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되었죠? 다운되었어요. 누구 하나 지상파에서 그건 큰 위험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적게 죽는다.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도 나도 그냥 공포조상이 바빴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료방송 채널인 PP에서는 일부가 그런 캠페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5, 6년 지나고 나선 가깝게 3년 만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죠? 3%밖에 안 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어요. 모르겠다. 예. 이 자료는 서울신문에서 11월 2일자 29면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진실을 근거로 실제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도자기를 굽는 거죠? 여러분도 블로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블로그 하시는 분. 네, 블로그를 할 때 정성을 들이시나요?
이것은 정성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자기 실습을 하죠. 이천에 가면. 근데 아이들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만든 것과 도공이 만든 것과 차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블로그도 그래요. 제가 글 하나 쓰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으로 한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에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들어오면 정말 유익한 글이 있구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 바보같이 왜 그런 정보를 자꾸 흘리냐. 오늘만 해도 벌써 누가 하나 문자가 왔어요. 아니, 방송 자료 20장을 왜 다 올렸냐. 한 서너 장만 올리지.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오늘 쓴 제가 같은 글들은 바로 다른 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블로그로 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겠다는 거죠. 근데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 블로그가 정보의 중심에 있어요. 그것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을 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장인정신. 뭐라고 나오던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정신. 저는 블로그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혹은 어느 특정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쳐서 다시는 그 블로그 안 들어가게 돼요. 자기도 개척을 해야 돼요. 새로운 걸. 그죠? 관심사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서 공유를 해야 돼요. 같이.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민족 얘기 나오죠. 예로부터 일정한 직업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장이. 돌을 잘 다루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석수장이. 이렇게 부르죠. 장이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엑스퍼트. 그죠? 그런데 사람이 전력을 다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자기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자연정신을 가진 사람을 바로 장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파워 블로거보다는 블로거 장이 하면 어떨까? 혹은 글을 쓴 사람이니까 글장이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파워 블로거와 파워 블로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워 블로거는 보통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평가경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의 1%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수가 약 98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블로그에 글 쓰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한 번 쓰는 사람들은 그 슈퍼컴퓨터에다 검색하려고 딱 넣으면은 조사 대상 블로그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을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블로그는,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당신은 1%입니다. 이런 말 나와요. 그거 보신 적이 있죠? 그럼 몇 명일까요? 980만 중 1%면. 98,000명. 약 10만 명 있는 거예요. 파워블로그가. 저희 제자들 중에서,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파워블로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지향하냐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내 카메라로 내 핸드폰을 찍어서 올리자. 이걸 파워블로터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리포터와의 합성어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 하자. 실제로 몇 번 경험도 했어요. 그 글을 보내주고 사진을 보내줘서 올렸더니 그럼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악플이 뭔지 아세요? 비방성 글. 이렇게 맛없는 데를 맛있다고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몰래 가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보더라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합니다. 파워블로터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작품들이 나왔어요. 어떤 블로거들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블로그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일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블로거도 이렇게 돼요. 여행 전문가, 혹은 요리 전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육아 전문가.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숙박 체험 전문가, 식당 평가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릇이 다 틀려요, 모양들이. 그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글을 쓸 때에 행복한지, 즐거운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했어요. 70여 개국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몇 년 전이죠? 11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 이름이 양성길의 세계 여행이었어요. 제가 간 곳을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의 것을 적었어요. 남들이 다 잘 다닌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도 찾아가 보고 느끼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위험했던 경우는 브라질 폭동 때였는데 브라질 출장을 갔어요. 제 바이어로서. 그랬는데 제 파트너가 절대로 나가지 말래요.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외국인 몇 명 죽었다고. 그날 밤에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또 주의사항이,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뭐가 있었냐면요. 나가더라도 싸구려 카메라를 들고 나가래요. 비싼 카메라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폭도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들고 나갔어요. 찍었어요. 막. 그래갖고선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놀면서 뺏기면 주면 되지 뭐까지 그 카메라. 부탁해가지고 CD로만, 아니, CD로만 아니죠. 그때는 카드죠. CF 카드. 그만 달라고 하고 그냥 가지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뭐 총소리도 들리긴 했지만 재밌게 놀다가 들어오면서 그걸 기록을 해서 쓴 적도 있었어요. 즐겨야 돼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즐거운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찾았고요. 그 후에 블로그가 쭉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서평 의뢰가 들어왔어요. 서평 의뢰가 뭐죠? 책.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책을 받아서 적었더니 감사합니다. 2세 인쇄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서평을 잘 쓰는구나. 이게 판단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가 글을 빨리 요약해서 그 핵심되는 단어들과 이미지들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역시 들어오시면 서재라는 게 있어요. 나의 서재. 거기에는 제가 그러한 책들에 대한 평가를 쭉 올려놨어요.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 잘 팔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공짜로 여러 번 다니게 됐죠. 그러기도 하고 또 맛집 요청도 오게 되고 뭐 제주도 같은 데 초대받아서 거기에 뭐 서커스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보면서 체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이 와서 그 제품을 입어보고 체험하는 것 그쪽으로도 해보기도 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과연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여행 블로그로, 어떤 사람은 육아 블로그로, 어떤 사람들은 제품 체험 블로그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 자기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집단적으로 많이 질문 온 것 중에 하나가 저품질 블로그 탈출법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제 글을? 혹시?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글 하나만 갖고선도 2만 명 넘게 다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블로그를 퍼갔어요. 막 이렇게. 그것은 그만큼 정성껏 쓴 거예요. 제가 결론은 뭐였냐면요. 저품질 블로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품질 걸리면 깨닫고 이제부터 다시 잘 쓰면 돼요. 양질의 글을. 양질의 글이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톤으로, 자기만의 사진으로, 자기만의 글을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남 글만 막 퍼오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글 중에서 얼마나 많이 명작이 글이 있을까요? 우리가 TV에도 보면 자꾸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그런 거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도 자주 보게 되죠. 그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뮤지컬 중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계속 보게 되죠. 오페라의 유령. 그게 명작이죠. 그죠? 심지어 그런 것들은
뉴욕의 브로드웨이 가면은요, 1년 360일 그것만 틀어요. 그래도 꽉꽉 차요. 여러분 블로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쯤은 정말 명품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 글 하나에 10,000명 모아야겠다. 정말 정성껏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이 매일매일이 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매일매일 블로그 포스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위해서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박수! 중요해요. 매일매일 쓰면 네이버의 검색 엔진 컴퓨터나 혹은 순위를 매기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지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명품을 쓰는 거예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5시간 쓰는 글이 있어요. 명품을 써야 맘먹으면 5시간 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돼요. 최근에 역사 교과서 문제로 많은 분들이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중에 잘 갖고 하지 않습니다. 좌던 우던 내가 눈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겠다 맘먹으면 못할 거예요. 제가요. 교보를 갑니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거 한 2-3권의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봐요. 그리고 스캔 뜨고 카메라 찍고 그래서 글을 써요. 그럼 내 글이 나오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나무 위를 갖다 놓고 퍼가지고선 이래서 역사 교과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따지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글을 쓰는데 1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는데 저는 5시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료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감 10개 이상 받은 글을 만들어야 돼요. 공감 10개 이상 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런 글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꾸. 그리고 댓글은 50개 이상 받은 글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 댓글 50개 이상 받은 글이 있어요? 혹시 흔들어 보세요. 자기가 쓴 글 중에서.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11월 달의 목표는 명품글 하나 만들어서 50개의 댓글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다 쓰지 말고 50명으로부터 이해되시죠? 댓글 받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써보는 겁니다. 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2개로다가 해봤습니다. 부전히 타인의 글을 읽어라. 방법이 없어요. 남들은 어떻게 쓰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파워블로거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봤는데 나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다가 1:1 코칭도 해요. 한 명 딱 놓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CEO들. 그들을 깜짝 놀라죠. 아니, 너 똑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근데 저는 관찰력이 뛰어지는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도 이상한 장면이 있으면 바로 찍어놔요. 그걸 머릿속에다가 스캔 놓습니다. 그리고 글로다가 푸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소장한 책들을 다 버렸어요. 집이 조금 더 이사 가면서 3,000권이 넘더라고요. 버린 것만. 그런데 분야가 다양해요. 신앙 관련, IT 관련, 역사, 세계사, 지리학 관련,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거, 물리학, 화학, 영화 이야기, 사진 이야기,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담, 심리학, 저 심리학과 철학에 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략 이야기, 마케팅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리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인간이 망가의 동물입니다. 리비치 선생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 대야를 만들 때에 큰 통을 만들 때에 나무판을 이어서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다 물을 담았는데 오래돼서 이게 하나가 다운됐어요. 꺾였어요. 그럼 물이 채워지는 면은 어디가 될까요? 그 면을 중심으로 되겠죠. 글로 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는 정보도 계속 카톡 하면서 그쪽에서 정말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좀 철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철학책 열심히 읽으면 그분이 올라가서 전체는 레벨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생문학 부족하다. 역사 부족하다. 그러면은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사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소통하라예요. 최근에 네이버가 검색 엔진을 크게 개편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소통 분야입니다. 소통은 뭐가 있을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공감, 댓글, 그 다음에 흔적인데 요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블로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공유. 따라해 보세요. 공유. 네. 공유는 혹시 공유하면은 저품질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제자 중에서 천등 안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 글 많이 공유해 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공유를 해옵니다. 또 실제로 또 다른 사람 것을. 공유는 똔똔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글은 아니지만 소스를 밝혔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그죠? 좋은 글을 내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부지런히 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카톡의 단톡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톡의 단톡방에는 가능한 한 올리지 말거나 적게 올리고 개인톡으로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 메시지로다가 어떤 내용이 왔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단톡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버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듣지 않고 자기의 말하고 쏙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을 중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워버가 되는 길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포스팅하라. 매일 포스팅하라. 이미 얘기했죠.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기록하라.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기록하라. 이건 뭉뚱그리로 제가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SNS로 전파하라. SNS로 전파하라. SNS가 이런 거예요.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특이할 것인데 페이스북에 페이지 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네,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는 돈을 좀 내면 타겟 연령층, 타겟 도시 해서 보내줍니다. 그들에게. 제 지인들 중에서 20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요. 그런데 40대 이상 신세대들은 그게 두렵고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컨텐츠를 예쁘게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건 제가 따로 강의하면 드리도록 하고요. 자,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라. 반드시 안북을 덧글에는 답하라. 반드시 안국을 댓글에 답하라. 서로의 옷을 많이 맺어라. 서로 뜻을 많이 맺어라. 포스팅 시에 본시에 네이버 지도 정보를 입력하라. 네이버 지도 정보를 입력하라. 그 마지막에 참 중요한 건데요. 방문자 그래프와 방문자 수를 표시하라. 방문자 그래프와 방문자 수를 표시하라. 방문자 그래프를 20명, 30명밖에 안 온다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밖에 안 돼요. 근데 도전하라고 딱 올려놓으면 막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안북을 덧글이랑 뭘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대천과자의 김성호 사장님께서 그 대천과자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혹은 뭐 거기 맛있겠네요 하면은 뭐라고 댓글 달아줘요. 이모티콘만 날리지 마세요. 하트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댓글 글로 써줘. 글로. 네, 오시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핸드폰 번호 남겨준다든가. 그 사람이 모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키워드 검색 이야기예요. 키워드 검색하기 전에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유럽의 검색 시장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유럽엔 특별한 검색 엔진이 없어요. 미국은 75%. 그런데 러시아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이 자존심이 구겼어요. 따라해보세요. 얀덱스. 한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예요. 64%. 구글이 얀덱스를 이기려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했어요. 러시아에. 결과는 패배. 그 다음에 이건 전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이에요. 구글 71%,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10%, 야후 약 10%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구글은 64%, 이 얀덱스랑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0%, 야후 12%예요. 대한민국에 오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몇 %예요? 네이버가? 공식이 73.8%예요. 비공식이 80%. 네이버는 돌 맞을까봐, 돌 맞을까봐 자꾸 이런 낮은 수치를 얘기하려고 경쟁자들은 80이다, 85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80%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구글이 얼마나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겠어요. 돈 엄청 들였는데. 대한민국에서 옷 벗고 나간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야후. 야후 코리아는 약 300명 정도 될 겁니다.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날아갔어요. 한국에서 못 이기겠다 도저히. 이상한 나라죠.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버티고 있어요. 네이버가. 자, 이제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 전에 키워드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별이 몇 개예요? 스토리텔링에서. 3개. 별 3개인 이유가 곧 나옵니다. 자,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에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여기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 글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입히셔야 돼요. 읽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시게끔, 느낌이 있게끔. 자, 이것이 뭐냐면 맛있는 캔디예요. 뚜껑 닫혀 있죠? 못 먹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실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 예를 보겠습니다. 보노보.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서 네이버에 보노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거기에 통합 검색이 나오는데 블로그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4번째인가 5번째, 한동안 1등을 제가 거의 8개월 정도 했는데 오래된 글인데 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검색 키워드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이 별이 몇 개 이제? 5개. 아까는 3개였죠? 검색 키워드는 이렇게 여러 그림으로 제가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때 과거에는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존 듀이 십진법에 의해서 분류된 걸 보고 찾아서 그 책을 보고 다시 반납했어요. 맞죠? 네. 지금 어떻게 하죠? 네이버 검색창에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드디어 한국에서 네이버가 망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글이 기본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핸드폰을 심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어떻게 반응했죠? 네이버 앱을 빼가지고 그걸로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구글을 하게 되면 내가 찾는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맞죠? 네이버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네이버가 키워드 쪽에서는 위너가 됐습니다. 지식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로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줄까 안 줄까? 돈 안 줘요. 근데 그들은 명예 때문에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의 활용 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SNS 홍보 마케팅의 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글이 1등 올라와요. 저는 맘만 먹으면 첫 페이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90% 이상이 첫 페이지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뭘 검색해보려고 할 때 해보고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던가요? 대부분 1페이지 몇 개만 찍어보고 말죠. 1페이지에 10개가 있어요. 모바일은 15개가 있고 1페이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페이지 1등은 더 의미가 있죠. 그죠? 제 글 맞죠? 블로그 딱 가보면 SNS 홍보 마케팅 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마침 대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올 여름에는 대천에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벌써 몇 달 전이죠. 그런데도 아직 대천 가다 치니까 1등부터 3등까지가 쭉 제 글이에요. 여러 개의 글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샬롬 상담이라고 해서 그 심리 상담하는 제자를 집중적으로 포스팅해줬는데 1등, 10등까지 아예 도배가 돼버렸어요.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 써주는데도.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대청가전은 5,400건, 샬롬은 3,400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1,000건 이상이 되는 게 좋아요. 어떤 키워드를 잡을 때는. 그 중에서 첫 페이지에 머무러라. 여기 보면 빙산의 일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빙산의 정체는 우회입니까? 아래까지 포함된 전부입니까? 뭐가 더 많이 차지하죠? 아래가. 마찬가지예요. 검색 키워드에서 1,000건 이상의 글 중에서 첫 페이지 10개 글을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부분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스타 섬에 있는 석상들 밑에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8장 찍은 것까지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미국 그림이 있길래 한번 제가 따와 봤어요. 그리고 내용의 반복, 똑같은 걸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새로운 글을 쓰세요.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막 복사해가지고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목만 바꾸거나, 그죠? 그거 안 돼요. 계속 뭔가 새로운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독자들이 질리지 않고 들어와요. 자, 스마트폰 앱에 무엇이 유용할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요거 뭔지 알아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거. 1명, 2명. 네. 이걸 알면은 이제 신세대, 모르면 쉰세대라고 부릅니다. 아까 공중파 TV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운되어 있다 했죠? 급상승하는 게 인터넷 TV예요. 그런데 그 방송국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개인, 1인 미디어. 그게 아프리카 TV예요. 전 여기도 보고 실제 출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품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한 내용을 다시 따와서 내 블로그로 연동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한 명 있다. 뭐예요? 반디.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지상파 방송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EBS 같아요. KBS도 약간 오염된 것 같고요. 그죠? EBS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플 깔았어요. 거기 가면 영어공부도 할 수 있고 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2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 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모바일 마케팅의 필수 전략, 카카오 플랫폼 활용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스마트폰 있으시죠?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4천만이 넘어갔는데 혹시 나는 카카오톡을 안 한다 하시는 분? 카카오톡을 거의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나는 이 마케팅에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고 오늘 이런 책을 냈죠. 오늘 이제 처음에 보면 카카오 플랫폼이 어떤 건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과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또 이건 뭘까? 그 다음에 카카오톡과 옐로우 아이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미지를 하나씩 하면 카카오톡을 지금 모두 거의 전 국민 한 95%가 다 하고 계세요. 이것과 연결된 것이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혹시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특히 주부들이나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다 카카오 스토리 하고 계신가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스토리 채널이라는 것도 혹시 하시나요? 네, 정말요? 와, 진짜 스토리까지는 하시는데 채널까지 다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세요. 많이들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스토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전화번호만 입력시켜도 카카오톡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전화번호 입력시키면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는 거의 다 내 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입력하거나, 그럼 아는 사람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토리 채널을 카카오 스토리를 깔면 거기 카카오톡 친구들이 추천으로 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만 있으면 카카오톡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가 카카오톡을 우리 온 국민이 많이 쓰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지 3년뿐이 안 됐지만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요건 이제 개인용 카카오 스토리면 이 카카오 스토리는 비즈니스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카카오 스토리가 친구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친구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친구? 예, 1000명이, 지금도 1000명이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카카오 스토리 개인 버전을 소식받기도 할 수 있어요. 팔로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구가 아니고 블로그로 얘기하면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태그해서 하는 활동은 못해요. 그래서 1000명이 다 차면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는데요. 그 카카오 이제 스토리 채널을 깔면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이 한테 내가 이런 스토리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 개인 계정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처음에 스토리 채널 운영할 때 좀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옐로우 아이디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옐로우 아이디도 다 하시나요? 예. 옐로우 아이디 혹시 카카오톡 하시면서 옐로우 아이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있는데 옐로우 아이디 아직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옐로우 아이디지만, 이 옐로우 아이디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 개인 계정만 있었을 때는 혹시 내가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어떤 저희 집에서 무슨 이벤트를 합니다 해가지고 뭐 링크를 좀 걸어가지고 카톡으로 계속 복사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보냈을 때 정지 먹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건강식품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고객들한테 저희 지금부터 이벤트에서 몇 프로 할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링크를 주고서는 계속 개인 카톡으로 이거를 보냈더니 한 30명쯤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정지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특별히 어떤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냥 누가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계속 보내니까 그 엔진이 알아서 정지를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카카오톡에서는 옐로우 아이디를 구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카카오톡하고 이제 스토리부터 먼저 갈게요. 카카오톡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요. 이렇게 카카오톡하고 시작하기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카카오톡 친구를 카카오 스토리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의하기 시작하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 카카오톡과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프로필을 들어가면은 카카오 스토리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뜨는 것들은 전체 공개로 해놓은 것만 저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아닌 사람도, 카카오 스토리 친구 사이에 아닌 사람도 저기서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 스토리가 카카오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계정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어디서 연결이 됐냐면, 카카오 스토리를 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가. 이 찾기 메뉴에 들어가면 추천 친구가 있는데, 요거 눌러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카카오톡 표시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카카오톡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분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친구들한테 개인 카톡으로 내 스토리를 좀 와주세요 하고 안내 문구로 저절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내면. 그래서 친구한테, 카카오톡 친구한테 스토리 친구 해달라고 신청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요거까지 모르셨던 분은 한번 지금 친구 신청해 보세요. 그럼 이제 카카오톡 개인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은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30, 40대 여성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SNS를 사용하면서 페이스북 굉장히 좋대더라, 인스타그램 굉장히 좋대더라 해서 다 쓰기는 하지만, 각각의 SNS 그 특징을 좀 알으셔서 자기 비즈니스랑 잘 접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서 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30, 40대 육아를 하는 주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런 타겟팅을 잘해서 말하자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대박이 터진 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알고 거기서 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를 더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힘내요, 슬퍼요 하는 공감 버튼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은 좋아요 하나뿐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 좋아요 그 낱말의 뜻만 가지고 저분은 슬프다고 지금 글을 올리는데 내가 좋아요를 눌러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좋아요가 공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슬프고 좀 안 좋은 상황을 남들한테 더 알려주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글이 더 멀리 내 친구들한테도 퍼져나가는데 이제 그런 한국적인 감성 그런 거를 여기서 잘 살려줬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버튼을 활용하게 해줬고요. 특히 카카오 스토리는 글 보기가 최신순위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올리면 이쯤에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그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 글을 먼저 보여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결국은 마케팅이 쉽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글이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내가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조금 더 친구들이 많아지면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비교하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개인용이고 비즈니스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또 장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비즈니스를 하니까는 그럼 나는 스토리 채널을 꼭 만들어야 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운영을 못할 때는 카카오 스토리 개인 계정 가지고만이라도 비즈니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개인 계정의 좋은 점은 내가 하루에 글을 심지어 100개 올려도 내 친구들한테 다 배달이 돼요. 뉴스라인에 뜨는 거죠. 근데 스토리 채널은 하루에 3개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4개째가 정말 중요한데 3개째 하나 삭제하고 4개째 올려도 그게 친구들한테 배달이 안 돼요. 내 홈페이지는 있지만.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압축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카카오 스토리는 서로 친구를 신청하고 수락하는 관계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소식받기를 하는 관계라서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이 집은 나한테 별로네, 정보가 별로 없네 하고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가 여기서 이제 추천이 되고 카스 친구를 구독자로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토리 채널은 카테고리 검색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좀 노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천 컨텐츠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게 있는데 컨텐츠가 좋으면 이제 좀 너무 상업적이지 않으면 카카오 측에서 저절로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만 뜨면 하루아침에 10,000명, 20,000명도 소식받기가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좋은 점은 스토리 채널은 비즈니스용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 내 고객이 타겟팅이 제일 잘 돼 있나? 통계 보기 들어가면 연령대가 쫙 나와요. 10대, 20대, 30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건강식품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제 고객이 10대, 20대가 많이 몰려 있다. 그럼 제가 마케팅을 잘 못한 거죠. 거기에 맞는 어떤 컨텐츠만 올렸기 때문에 10대, 20대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줘도요. 말하자면 저한테는 별로예요. 왜냐? 구매가 안 일어나죠. 사주지를 않아요.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 이상은 본인도 몸이 안 좋고 드디어 심지어 부모님도 이렇게 조금 더 연세 드셔가니까 안 좋으니까 구매가 일어나는데 10대, 10대는 저한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를 잘못해서 타겟팅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특징이 있고요. 자,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은 이렇게 이제 모습이 달라요. 요거는 내 개인 계정 스토리고요. 요거는 스토리 채널이죠. 요거는 내가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로 들어가면 이렇게 채널 정보, 관리자, 활동 로그, 통계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외부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 통계 같은 거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활동 로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남들이 내 거를 봤을 때인데 지금 최근에 소식받기라는 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팔로우 기능이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1000명이 안 차서 친구를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정을 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냥 소식 받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은 많이 안 올리니까 나는 그냥 당신의 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고, 여기 보시면 톡 보내기, 구매하기, 공유 이런 게 나온 게 스토리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운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토리 채널에서 구독자 초대를 어떻게 할까? 여기 스토리 채널 자기 이제 앱으로 가면 구독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여기서 자기 구독자가 한 5,000명까지는 보여집니다. 전에는 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 글을 누가 받아보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했을 때 소식 받기 해주세요 하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 부분이 구독자, 어디 구독자냐면 내 카카오 스토리의 구독자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다 같이 같은 계정으로 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토리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내가 운영하지만 스토리를 잘 운영해서 1000명의 친구들이라도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 채널로 그분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스토리 채널을 비즈니스용으로만 운영하니까 카카오 스토리 개인 계정은 별로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 채널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서로 연동이 돼 있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 채널 아까 그 구독자 부분에서만 그러면 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도 이렇게 내 스토리 친구를 초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점 3개짜리를 누르면 이 집이 누구 집이든 간에 제가 운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친구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스토리 채널로. 그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매니저나 관리자가 돼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앞 화면에서 친구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스토리 채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스토리 채널하고 옐로 아이디는 서로 또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아까 제가 이거 스토리 채널 제 거를 운영하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카오톡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 카카오톡은 그냥 내 개인용으로 쓰는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 추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렇게 친구 추가를 딱 하면 저한테 저는 옐로 아이디로 들어오지만 고객들은 저하고 카카오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동되는지 조금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스토리 채널에서 옐로 아이디를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혹시 연결을 못 하신 분 계시면 이제 이게 웹사이트로 가셔도 되고 지금 앱으로도 되지만 여기 들어가셔서 옐로 아이디와 연결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계정, 스토리 채널 이름 이런 것들을 옐로 아이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서로 이제 연동시키는 거고요. 그럼 옐로 아이디와 스토리 채널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한 군데만 연동하면 안 되고요. 스토리 채널에서도 옐로 아이디를 선택해 줘야 되고 옐로 아이디에서도 스토리 채널을 또 선택해 줘서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옐로 아이디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스토리 채널이 여기서 1:1 채팅으로 가시면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면은 혹시 카카오톡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친구 찾기가 있습니다. 친구 거기 찾기에서 이 옐로 아이디는 특히 또 우리 개인 카톡은 영어로 된 아이디가 있는데 옐로 아이디는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의 굉장히 강점이에요. 거기다가 한번 웰빙 엔젤을 쳐보시겠어요? 제 이제 비즈니스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 추가했을 때 날아가는 그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본인도 만약에 옐로 아이디 운영하실 때 그렇게 세팅을 하셔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를 하는 사이트고 내가 친구 추가를 해주면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고 거기에 내 전화번호에다가 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연결까지 한번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에서 연락하게 하는 소리 나는 걸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이따 가실 때 친구 끊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친구 추가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1:1 채팅 이 부분에 친구 추가로 나오지 않나요? 웰빙 엔젤 들어가면 건강식품 웰빙 엔젤이 나오죠. 위에 거. 거기서 친구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카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올 겁니다.
그 카톡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친구 추가했는데 메시지가 혹시 전달이 안 됐나요? 네, 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셨어요, 아까?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옐로 아이디하고 카카오톡하고 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절로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내가 어떤 메시지로 고객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옐로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낼 때 예,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이제 집에 가시다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옐로 아이디는 왜 좋으냐면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계정이면서 메시지 전송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보낼 때는 돈을 안 내죠. 근데 사실은 이 옐로 아이디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 대신 카카오톡을 한 번에 5,000명까지 쫙 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명, 20,000명이면 몇 분만 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보낼 수가 있고 텍스트형, 이미지를 넣어서 또 쿠폰형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니홈도 줘요. 그렇지만 내가 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 미니홈을 안 써도 되고 스토리 채널로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옐로 아이디 친구도 맺고 스토리 채널 소통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통계 보기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딱 넣었을 때 오늘은 이 메시지를 보고 몇 명의 사람들이 링크를 눌렀는지 내가 메시지 내용이 얼마나 요번은 별로 안 좋았나? 성과가 없으면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과 옐로 아이디를 비교를 해보면 개인용이고 비즈니스용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검색이 조금 전처럼 한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체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 친구를 만들 때는 영어 아이디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영어 아이디로 지금 찾아와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용은 다 한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 메시지를 넣을 때요. 광고 표시를 해야 돼요. 광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광고라는 거를 딱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 김장이 됐어요. 김장철이 되면 지금 김장철이죠. 저희 집이 지금 11월 초부터 절임 배추를 지금 배송할 거니까 저한테 예약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일시불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떡 하는 집도 크리스마스 때 축하 떡을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떡을 저희한테 주문하세요. 이런 것도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용 옐로 아이디는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카카오톡 친구는 저절로 되는데 옐로 아이디 친구는 내가 좀 모아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마케팅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계속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서 카카오톡하고 스토리 채널, 옐로 아이디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요거를 배워봤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문의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